자, 안녕하십니까. 20만원 주식노트공장 3월 두 번째 주간 전략. 이 얘기로 먼저 좀 시작을 할까 합니다. 이유 없는 변명은 항상 없는 것처럼 주가 자체가 우리가 최근에 이제 변동폭이 나왔다 해서 잠깐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작년부터 우리나라 종합지수든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신고가 파동 나왔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고, 상해 종합지수도 마찬가지고,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 1년 동안 상승했던 게 이번 한 달 동안에 다 원점 부분 다 내려가 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로 인해서 전고점 돌파의 물량 부분들을 한번 흡수했다는 거죠. 우리 개별 종목군도 보면 전고점 돌파할 때 한 보통 30% 전후의 조정 부분들 보이면서 전고점에 대한 물량,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부분들 진행을 하죠. 글로벌 전체적으로 다 이런 흐름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유 없는 변명이 없는 것처럼 주가가 이렇게 박스권 파동 부분들이 진행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물량 소화의 과정, 지나와서 보면 물량 소화의 과정이고, 다음 신고가 파동 부분들 위한 파동이지만 그 시점에는 그게 잘 보이지 않죠. 경기가 상승 추세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었는데 한두 달 사이 변동성으로 우리가 그걸 점점점 잊어버리는 그런 성향 부분들이 없잖아 좀 있죠.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도 마찬가지 기관들도 지금은 전고점 돌파 이후에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구간이죠. 근데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부분 박스권 부분들 진행될 때는 기본적으로 변동폭이 좀 크게 나오고 다음 상승 주 파동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일주일 동안 이런저런 복잡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정 부분들부터 먼저 좀 체크를 좀 한다 하면, 첫 번째 이제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 이제 이탈리아 총선, 관련된 내용 부분들은, 주간 하디슈 부분들 두 번째 방송, 그리고 주간에도 한번 두 번 더 올려드렸으니까 그 내용 부분들 확인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독일 3인당의 연정 투표, 이탈리아 총선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컨센서스 부분들은 약하지는 않은데 혹시나 오송운동 자체가 불씨가 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독일의 3인당의 투표 부분들로 인해서 3인당이 만약에 연정 부분들을 거부할 경우에는 이것도 약식 불협화음 부분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 사이에 트럼프는 아시다시피 하디슈 세 번째 방송 부분에서 분석을 좀 해드렸던 것처럼 약간 분노 게이지가 조절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지금 뱉었어요. 이것저것 일들이 잘 안 풀리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관련된 포인트 부분, 뭘로 지금 싸우고 있고 어떤 내용 부분들이 있고 여기에 반하는 보복관세나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변동성을 좋아하는, 그리고 박스권일 때 다음 주도주 파동 부분들을 준비하는 그 과정 중에 지나와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계속 조정을 받을 것 같고 뭔가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간 조정, 신고가 파동 부분이 나온 다음에 기간 가격 조정 부분이 나왔을 때, 그때 신고가 파동이 나올 때는 그 종목은 계속 고가를 넘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신고가가 나올 때는 장대 양봉이죠. 장대 양봉일 때는 매수에 대한 강한 마인드가 있는데, 이게 양봉이 머리꼬리 달고 계속 옆으로 횡보하거나 질질질 거래량 자체가 줄으면서 장중에 변동성이 나오면 그 종목을 잊어버리죠.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 보면 이 종목에다 신고가가 있죠. 그 과정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4일 정도는 이탈리아 총선, 독일의 3인당 투표 관련된 부분들이 좀 되고, 그 다음에 중국의 전인대 스타트가 들어갑니다. 이제 3월 5일부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보실 부분이 변동성의 주가가 우리가 선반영이 되느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금리 인상이냐, 그 다음에 주 후반에 이제 이 파이, 글로벌 전체의 파이 부분들을 결정이 되는데 누가 먼저 보호무역을 탄탄하게 해가지고 좀 더, 기성품 부분들을 제압을 하느냐. 예전에 약간 트라우마 부분들을 가지고 있죠. 리먼 사태가 나오면서 글로벌 전체적으로 자기 나라의 국가들도 모두 위축됐던 그런 트라우마 부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금리 인상 시그널에 먼저 약간 경기 부분들 보이는 그런 부분이 업종 안에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 자체가 다시 시장에서 할 건지, 10년 국채 수익률 자체가 보니까 이 보호무역 부분들을 강화를 하면 미국이 다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보호무역 부분들을 강화를 하게 되면 뭐 관세 부분들이 서로 부과를 하게 되면 1차적으로 미국 국가들의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어제 그 주 후반에 미국 국제 가격 부분들이 소폭 반등 부분이 나왔던 이유도 물가 상승에 진행됐을 때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퀘스천 부분들이 좀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는 금리 인상의 시그널 부분들이 시장에 화제가 다시 좀 될 것인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금리 인상 부분들. 그래서 뭐 다음 달 이번 달 중하순 정도 FMC가 있으면 차라리 불확실성 부분들이 해소가 될 건데 시장에서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것은 파월 연준 의장이 어느 쪽 컨센서스 부분들을 더 강하게 가지고 있느냐. 1차적으로 보면 트럼프의 의중 부분들 상당히 좀 맞춰가려고 하는 그런 의사 부분들을 좀 표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여기는 아직까지 하원과 상원에서 연준의 연설 부분들이 있었지만 계속 약간 두리뭉실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보호무역 관련된 부분에 박스권 부분들이 좀 보호무역 관련된 내용이 지금 나왔는데 이 박스권 파동에 이 두 가지 이슈 자체가 시장의 중요한 키워드 부분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래서 3월 7일 정도에 연준의 베이지북이 발표가 나옵니다. 연준의 베이지북이 발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8일, 9일 8일은 뭐 2월달부터 계속 얘기를 드렸습니다. 1차적인 우리나라 시장에서 선물옵션 동시 만기 그리고 이제 22 통화정책 회의하고 그 다음에 3월 9일날 그 일본 중앙은행 통화정책 부분들이 좀 있어요. 22하고 그 다음에 일본 중앙은행 통화정책 관련된 부분은 요즘에 뭐 구로다 중앙은행 총재가 연임됐죠. 우리나라도 보면 그 한국은행장이 연임이 좀 됐던 것처럼 VOJ도 마찬가지고 22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VOJ 일본 구로다가 통화정책 관련된 부분에서 이번에 엔화가 상당히 강세 부분들 좀 나왔어요. 그래서 뭐 금리 인상의 시그널 부분들은 뭐 2020년도 전후에서 준비 19년 이후부터 준비를 할 수 있다. 22도 준비할 수 있다. 라는 코멘트 부분들을 좀 서서히 시장에서 뭐랄까 미리 선반영 부분들을 시키는 요건 부분들 좀 만들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주 후반에 22 통화정책 회의 어차피 뭐 이미 저는 22가 먼저 진행하고 VOJ는 지금 2018년도죠. 그래서 19년 정도 후반 2020년 정도 되면 아마 진행을 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근데 이거 역시 급하지는 않아요. 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달러이지 유럽과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 부분이 지금 이렇게 보호무역 관련된 부분에서 시장이 이슈가 될 수는 없어요. 단지 시장에서는 이걸 어느 정도 좀 체크를 하고 가려고 하는 그런 기조 부분도 좀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시장 자체는 보시면 그 다우지수는 약간 혼조세이고 특히 유럽 증시가 좀 변동폭이 컸어요. 보복 관세 관련된 부분들에서 미국과 준비를 하고 있다. 이걸로 인해서 독일이라든지 프랑스가 조정폭이 컸는데 의외로 미국 같은 경우는 다우지수는 약간 혼조세인데 나스닥의 반등 부분들이 좀 나와요. 나스닥 뭐 반도체 장비 관련된 종목들이 신고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흐름.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도 보시면 주 후반에 외국인들이 900억 정도 코스닥 매수 부분들을 하고 그 다음에 게임주도 각계전투 나온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시장 자체에서는 약간 계속 뭔가 선반영 부분들이 된 거에 대해서 갈팡질팡하는 아무래도 선물옵션 동시 만기에서 지수 플레이 부분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개별 종목 지수하고 상관없는 개별 종목군들은 모멘텀의 흐름 부분들이 계속 유지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크할 부분은 다음 주는 뭐 해외에서 뭐 이런저런 내용들이 계속 복잡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모닝 브리핑이라든지 마감 브리핑 통해서 코멘트 드리는 부분들을 할 것이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은 일단 개별적인 종목 장세, 나스닥의 상승, 그 다음에 지난주 후반에 뭐 게임주들이 신고가 파동 부분들로 인해서 그 다음에 다음 주 같은 경우 이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여러 가지 뭐 안건이라든지 뭐 국회에서 이런 회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멘텀을 만들어 주는 거죠. 여러분들 그 모멘텀의 1차적인 가장 포커스 부분들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 후반에 홈페이지 관련된 부분들 얘기해 드렸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만 내용을 좀 정리해서 여기저기 좀 그 분산됐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 부분들이라든지 계속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부분들을 진행하겠습니다만은 현재 이제
보고 있는 그 다음 몇 가지 자료라든지 이런 내용 부분들을 홈페이지에 일단 통합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성 시황이라든지 뭐 동영상 시황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 네이버 뭐 검색 아니면 공지사항에 제가 주소 링크 부분이라든지 텔레그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카카오톡 가입 문의 관련된 부분에 카카오톡에 올려드리겠습니다만은 네이버 쪽에서 검색을 하셨을 때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그 다음에 그 뒤에 바로 골뱅이 표시 있죠. 골뱅이를 표시하면 네이버 그 모두라는 그 페이지가 있습니다. 페이지에 좀 여러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관련된 재료, 자료, 정보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부분도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들어오셔서 아직은 계속적으로 내용 부분들을 업데이트를 할 테니까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텔레그램 1차적으로 텔레그램의 메신저에 들어오신 분들에게 가장 먼저 관련된 내용 부분들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그쪽에 텔레그램과 그 다음에 홈페이지 네이버 쪽에 검색해서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뒤에 골뱅이 꼭 첨가하셔가지고 검색 버튼 누르시면 홈페이지가 검색될 수 있으니까 그쪽에 들어오셔서 뭐 질의응답 관련된 내용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홈페이지에서 이런 내용 부분들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 부분도 있으시면 전화번호가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 그쪽에 뭐 문자라든지 카톡 보내주시면 좋은 내용일 경우에 제가 자료조사 부분이라든지 같이 연구원 부분들 시켜가지고 자료 정리 부분을 해서 방송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 정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3월 두 번째 주간 전략 트럼프의 미친개 전략이라는 코멘트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런 만큼 거기에 대한 뭐 반발 매수 부분들도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여러 가지 사항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정리가 되는 그런 한 주의 시작 부분들이 될 걸 예상을 좀 하면서 3월 4일부터 3월 9일까지 정리해드린 내용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다음 주에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데 약간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주간 전략 부분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